주시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모리 리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낚시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게 딱 봤을 때 좀 더 오해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보이죠? 이제 가지채비를 했을 때하고 오모리 리그의 차이, 왜 도대체 제주도에서는 그 다들 오모리 리그를 쓰라고 하는데 왜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주시고 그냥 오모리 리그를 써라, 이게 더 잘 네. 잡힌다라고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좀 물어봐야 돼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물리 선생님이나 그 학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이제 낚시를 안 하시니까 힘의 세기와 그 힘의 길이, 이 벡터와 관련된 얘기만 하시지 자꾸 얘기가 정확한 맥락은 못 짚고 있는 것 납득이 안 같다는 되잖아요. 생각이 그죠?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부분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낚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목줄 길이 이걸 갖다 힘으로 그대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예를 들었듯이 그러면 목줄이 길면은 당기는 힘이 커지고 바로 집게라면 힘이 제로가 되는데 그런 개념을 비교했던 거예요. 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가 목줄 그렇죠. 길이라는 거는. 예. 힘이라는 건 똑같죠. 자, 이게 우리 추가 있으면은 추 무게가 사실은 벡터로 계산하면 추 무게가 이거예요. 추 무게 밑으로 당기는 힘인데 네. 옆으로 당기는 힘은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네. 고기가 오징어가 당겼을 때만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애기를 다나 목줄을 달아서 애기를 다나 네. 오징어가 당기는 힘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죠. 어느 오징어는. 예, 예. 그냥 벡터로 표현했을 때는 봉돌 무게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네. 목줄 길다고 길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목줄 짧다고 이렇다고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힘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보면은 채비를 팔 때 어모리 리그도 팔고 그다음에 목줄 짧게 하는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모리 리그가 잘 잡힌다 그러면 우리 한치 잡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카드 채비식으로. 이런 채비도 있고 바로 집게란 채비도 있습니다. 네. 어느 채비에 좋냐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파는 채비도 있고 이렇게 파는 채비도 있고 이렇게 파는 채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 그날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뭐 오모리 리그 해가지고 아예 밑에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자 거기 활성도 좋으면 어떤 거 합니까? 잘 잡히면 이거 안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제일 심플한 건 이거예요. 원줄에 붙이는 게 제일 심플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목줄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뭐 자연스러운 액션 연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민할 때 얘들은 내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바로 반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목줄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늦게 반응합니다. 얘는 내가 움직여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크게 움직여 반응합니다. 특히 파도가 너울이 크게 있을 때는 얘는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얘는 어느 정도 범위 움직이기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파도가 세거나 할 때도 길게 주고 입질이 예민할 때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때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금 활성도가 엄청 좋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목줄을 주는 거예요. 자, 작년에 한치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잘 잡힐 때는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입질 까다롭고 잘 안 잡히고 파도가 친다 그러면 이걸 달아버리면 채비가 물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얘가 먹을 시간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줄을 주면 파도 움직이더라도 얘는 그런 타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거기 물리적으로 짧은 거와 긴 거 어떤 관계인지 벡터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액션 정도면은 다들 낚시를 좀 하는 사람은 그렇겠거니라는 정도가 이제 그 정도 액션이잖아요. 의도적인 액션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성도 좋을 때. 그래서 베스 낚시할 때도 이불로 반사신경을 자극하는 건 의도적인 액션이고, 그다음 컬러도 자연 컬러가 내추럴 컬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튀는 컬러를 쓰기도 하고 튀는 액션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불로 그게 다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비가 좋다, 어떤 게 최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건 해보고 그날이 잘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불확실했던 게, 저도 이제 바낚시를 한 지 오래 되진 않아서 궁금했던 건데, 어떤 선장님은 선장님마다 이게 약간 다를 때가 다르죠. 있어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리가 오늘 세니까 직결을 해라 라는 분이 있고,
조리가 오늘 세니까 줄을 좀 길게 해라 라는 분들, 가직줄을 길게 해라 라는 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는 파도도 있고 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좀 있을 때는 네네. 직결하는 것보다 목줄 주는 게 조금, 왜냐면 고기가 물 수 있는 타이밍이 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직결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파도가 치면 배가 요동을 치고 거기에 따라서 세로로 운동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목을 타임을 못 주는 거죠. 목줄이 있으면 여기서 움직이더라도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굉장히 크겠네요. 그래서 하고 특히 이제 어쩌도 지금 하는 게 겨울철이잖아요. 네네. 노을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많죠. 잔잔하게 가면은 안 그렇지만 지금 파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목줄이 있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갑오징어 낚시하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직결입니다. 토탈 마리수가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잡힐 때는 목줄 주면 단점이 뭡니까? 장점은 파도라든지 그다음에 조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예민할 때 잘 잡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마리수에 일단 떨어지고 잘 잡힐 때. 네네. 두 번째는 입질을 넣기 힘들다는 겁니다. 직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건들면 입질합니다. 그렇죠. 얘는 물고서 아래 위에 움직이면 입질 못 느낍니다. 반대로 가야지 입질 느낍니다. 네. 그래서 입질 타이밍이 늦고 입질 느낄 확률이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 봉돌을 바닥에 완전히 놓지 않고 약간 띄워서 입질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변화를 느끼려고. 네. 갑오징어 낚시 서해에서는 굳이 오물이 안 해도 잘 잡히는데 왜 제주도에서는 오물이 해야 되느냐, 그런 영향이 있죠.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파고라든지 바람 이게 좀 더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개체수가 적다는 거예요. 서해에서는 개체수 많잖아요. 하루에 막 잘 잡는 사람 100마리 이상 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주 가면 몇 마리 잡아요? 10마리에서 엄청 잘 잡아야지 한 20-30마리 잡는 거예요. 제주도는 뭐 그때 제가 한 번만 가봐가지고 이번에 또 갈 건데 사실 이번 주 주말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갈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던 중이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자기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낚시를 하다가 안 잡히냐면 오늘 안 잡히는가 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1, 2, 3안이 있으면 이거는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라고 바꿔볼 수 있는 대안이 있잖아요. 딱 바꿨을 때 되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구나. 그 다음에 패턴을 찾았다. 그렇죠. 패턴이라는 이야기하죠. 이걸 바꿨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아닌가 봐. 자기 응용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잘 잡히는 건 없다. 그때 다르다. 사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가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려고 해보니 짐을 줄여야 되잖아요. 짐을 무한정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짐을 줄이는 데서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은 제가 만약에 남해나 이렇게 차로 이동해서 짐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태클박스에 거기 있는 걸 다 안 쓰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나? 빨리빨리 대처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반성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 조가차이, 제가 이제 조가차이 낚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낚시는 철저한 과학이다. 근데 수학은 아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는데 단지 확률을 굉장히 높이 줄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은 100m를 갔다가 10초 뛰는 친구하고 12초 뛰는 사람하고 100번을 경기하면은 12초 뛰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몇 번 될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잖아요, 그죠? 100번을 가면은 얘가 90번을 이기지만 못하는 사람 이길 확률 5%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에 더 흥미를 느끼고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은 배를 타도 똑같은 채비 똑같이 해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 잡고 못 잡으면 못 잡습니다. 운칠 기싸움 아니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낚시는 철저한 실력이다. 그리고 잘 잡은 사람은 그 다음 가도 잘 잡고 언제 가도 잘 잡습니다. 못 잡는 사람은 계속 못 잡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보고 낚싯대, 장비, 채비 이것만 똑같이 하면 잡힌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배 타면은 선장이 80%를 좌우합니다. 네네. 80%, 90% 좌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이 좌우하는 영역은 한 10% 되는 거예요. 근데 10% 조가 차이가 5배 납니다. 배를 타면 조가 많이 잡는 사람 못 잡는 사람 차이가 5배 납니다. 이 영향이 작은 것지만 엄청난 큰 거예요. 근데 10% 중에 사람의 영향인데 채비는 다 똑같아. 그러면 요 중에 한 7%는 똑같아. 3%, 5% 미만이
조가 작은데 그 조가 차이가 5배 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이제 아까의 노력과 사람의 감과 썰미, 썰미. 낚시 센스, 낚시 센스죠. 센스입니다.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하는 낚시를 해야 돼. 남들 볼 때 채비와 장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루어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갖다가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나중에 궁금했으면 예. 아,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운데요. 안내를 종료합니다.